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혼조세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수 계속 등락을 오가면서 그래도 증시가 좀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이 은행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서 혼조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마스의 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감이 조성이 됨에도 이런 주식시장 조금 이런 상황들을 무시하나 좀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주가의 흐름이 좀 달라졌죠. 개장 전에 대형 은행주들의 3분기 실적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와 함께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투자의 심리 좀 만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3분기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발언 수위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리의 향방에 대한 추측들 좀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 FOMC에서 금리 결정권, 이 금리 투표권을 가진 하커 총재, 피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요. 이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금리가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유지하는 게 통화정책이 자기 일을 하도록 좀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시점이 이 장기금리의 상승이 금융 환경을 긴축시켜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고 있다라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번 주에 발언들이 이어질 텐데 다른 위원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세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0.5%였습니다. 하지만 전월보다 0.1%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달 상승률 0.6%보다는 둔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10월달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 63으로 나타났는데요.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유가 급등에 따라서 고물가 부담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8%로 전월에 3.2%에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도 3%에서 이 전달에 2.8%보다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 수치 같은 경우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표에 따라서 또 연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국채금리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불안에 따라오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은 수치가 좀 바뀌긴 했는데 10년물 지금 4.6%, 4.64% 기록하고 있고 2년물도 여전히 5% 위에 있습니다. 5.05%, 30년물도 4.75% 지금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이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일 거다. 이 가자시티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 좀 대피하라라고 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죠. 양측의 이 갈등이 강화하면서 중동 지역 원유 생산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이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업체를 좀 제재했다라는 소식에 국제유가 지금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지금 86.24 배럴당 86달러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장중에 87.83달러까지 치고 내려왔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5.7% 급등을 하면서 배럴당 90.89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난 4일이었죠. 90달러에서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지금 배럴당 90달러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현재 상황 이 국제 원유 시장이 좀 불확실성으로 좀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도 이 석유 공급의 차질의 위험은 조금 제한적이고 아직 원유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없다.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 개입할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전 세계가 아무래도 혼란스럽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낮아진 시장의 좀 기대와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 속에도 이 순이익이 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연말 랠리가 좀 시작될 거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시장을 짓눌렀던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는 조금은 더 떨쳐내고 실적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이 악재 하나가 해소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또 다른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전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을 준비하면서 내년까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4분기인데요. 더욱더 전략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간밤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빅테크들이 다 빠져가지고 말이죠. 일단 걱정이 앞서는 주초입니다. 자, 저 특징주로 가볼까요? 어땠습니까? 자, 지금 빅테크주들 M7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아마존, 애플까지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개별 종목들마다는 엄청난 악재가 있다라는 모습보다는 지금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 거기에 더해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조금 약세를 보인 모습이고요. 이 테슬라 지난주에 이 시장 점유율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에 빠졌다는 이슈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50%까지 점유율이 하락을 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3% 가까이 하락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이 750억 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마침내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디오 게임부터 이 AI에 이르는 영역의 이제 중심에 서게 됐는데요. 이번 거래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인수 발표 이후에 이 구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 무려 21개월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아시는 대로 이 콜 오브 듀티 또 캔디 크러쉬를 포함해서 베스트셀러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디오 게임 사업을 240억 달러 규모로 키울 수 있게 됐고요. 또 엑스박스 콘솔을 넘어서 다양한 플랫폼과 기기들에 걸쳐서 게임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게임 타이틀도 확보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게임을 포함하는 게임 패스 서비스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나 나델라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된 이후에 정말 M&A에 공격적이었는데요. 링크드인 260억 달러 규모였고 160억 달러 규모의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등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을 또 손에 넣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더해서 틱톡이나 핀터레스트 등등 이런 소셜미디어 회사들 인수에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앞으로의 매출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향방들 우리가 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은행들 실적 발표를 했었죠.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 다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다들 매출과 이런 순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속에서도 지금 3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22% 증가한 399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을 영업순이익 다 지금 좋은 그런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웃돈 그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주가는 조금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JP모건에서 은행이 이 3분기 이자 비용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3배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고금리가 지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형 은행들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을 조금은 버틴다고 해도 사실 좀 소형 은행들은 좀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증하는 국가 부채와 또 역대 최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이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 유지될 위험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될 텐데 다른 은행들은 좀 어떻게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에너지주들 좀 오른 모습이죠. S모빌 같은 경우는 3% 넘게 올랐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도 지금 1.76%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존슨앤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이제 테슬라, 넷플릭스 당장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항공주들, 또 세계의 최대 헤지펀드죠. 블랙스톤 등등등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과 더불어서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뭐 오른 거는 저 금융주, 에너지주 이쪽만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에너지주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테크주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주초 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인상이 있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가볼까요?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국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계속 지금 횡보세입니다. 지금 3,600만 원 선에서 횡보세 이어가다가 지금 현 상황으로는 3,700만 원 선대로 그래도 좀 올라와준 모습인데, 자, 이번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 미국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소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조금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금 횡보세 계속 이어가다가 흔들리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조금 3,700만 원 선대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좀 알트코인들 계속 뭐 보수적으로 접근해라라고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오늘 좀 주목해 볼 부분들 지금 룸 네트워크가 윗꼬리를 엄청 길게 달고 있습니다. 이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 보면은 계속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오브스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 계속 빠진 모습, 메타비움도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은 상승세 좀 무섭다.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급등 랠리가 이어지는 부분들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조금 큰 코인보다는 등락률이 좀 오기 쉬운 좀 가벼운 이런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계속 급등세를 보여줬던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으로 이 서로 다른 이더리움 기반 디앱들이 가진 확장성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디앱별로 서로 다른 이 사이드 체인을 운영해서 메인 체인 과부하를 좀 줄이고 대규모 디앱 개발을 지원하는 코인입니다. 아무래도 이 룸 네트워크 계속해서 조금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빠진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전략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투자에 접근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시장 정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